안녕하십니까. 제 채널에서 이제 제 이름 모르시는 분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나름대로, 약간의 반골 기질이 있다. 뭐 이런 것도 이제 파악을 하신 것 같아서 가끔씩 댓글에서 정치 얘기하지 말라, 뭐 다른 얘기하지 말고 태양광 얘기만 해라, 지열 얘기만 해라, 이렇게 지적한 분도 계신데, 사람이 그러고 살 수는 없잖아요. 태양광이나 이 지열, 풍력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한 이제 새로운 시대를 가져올 거긴 하지만 저는 분명히 온다고 믿고 있습니다만, 또 이런 것들이 결국은 사회를 바꾸고 그 미래를 어느 정도 결정을 짓는 이제 이런 것들이니까 세상의 변화를 얘기하지 않을 수 없고, 실제로 국내에서도 세상의 변화를 주도하는 사람들은 다들 잘했다고 얘기하는 뭐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이 정치, 그리고 뭐 고위 관료, 그 이외에 이제 뭐 기업인들, 뭐 전문가 집단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제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우리 사회가 많이 영향을 받고, 또 진로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칩니다. 뒷북이다, 내지는 뭐 이미 다 상황이 정리됐는데 굳이 그 주제를 얘기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하실 분도 계신데, 알리 테무, 쉐인 같은 이제 중국의 이커머스, 중국의 저가 상품을 판매하는 플랫폼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국내 이커머스 시장을 거의 어마어마하게 잠식을 해나가고 있고, 연간 중국에서 물건을 수입하는 전체 비용이 한 6.7조 원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6.7조가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돈은 아니잖아요. 뭐 670억만 해도 뭐 어마어마하다고 할 건데 6조예요. 6조 7천억이면 정말 크죠. 저도 이제 중국산 플랫폼을 이용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온라인에서 물건을 구매한 지도 정말로 오래됐고요. 또 알리를 통해서 물건을 구매한 지도 대충 거의 한 10년 가까이 되지, 10년은 좀 그런가? 그래도 한 6, 7년은 된 것 같습니다. 지금도 잘 쓰는 게 있고요. 지금은 세계적인 명성이라고는 좀 그렇고, 세계적으로 그냥, 가격 대비 성능이 상당히 괜찮다. 이게 중국산이라는 게 믿겨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제 진공관 앰프라고 하기도 참 그런, 하여튼 진공관이 꽂혀있는 앰프긴 해요. 노브 사운드의 MK100인가요? MK100이라고 하는 이 모델인데, 제가 이 앰프를 한 서너 개 정도 산 것 같아요. 서너 개 정도 사서. 그러니까 왜 사게 됐냐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충동 구매로 샀어요. 가격이 너무 저렴해서 한 13만 원 정도 주고 산 것 같은데, 13만 원에 진공관 앰프를 가질 수 있다. 그러니까 혹하죠. 저같이 음악을 좋아하고 이런 사람이 또 나름대로 과거의 추억도 있으니까, 그래서 일단 질렀는데 실제로 물건이 배송돼서 왔어요. 그래가지고 여차차에서 뭐 스피커를 연결하고, 그리고 이제 음원을 집어넣으니까 사운드가 괜찮은 거야. 그래가지고 아침에 이제 놀러 온 동네 친구들한테 얘기를 했더니 누가 하나 사달라, 뭐 그래서 이왕 사는 거 뭐 금액도 얼마나니까 한 2개 정도 사지, 그래갖고 하나는 사서 줬다가 하나는 개봉해 놓고 그냥 한쪽에다가 이렇게 잘 모셔놨는데, 또 누가 와가지고 한 석 달 있다가 누가 와가지고 저거 뭐야 그랬더니 나줘, 그래갖고 그래서 뺏어갔어요. 하나는 누구 셨는지 아니면 제가 아마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 좀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전체 4개를 구매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어떻게 쓰고 있느냐? PC 오디오로 쓰고 있습니다.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저 밑에 있는 까만 게 이제 노브 사운드 MK100이에요. 그리고 그 위에 올려져 있는 스피커가 로커스죠, 로커스. 아마 어디 노래방에서 업어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망한 노래방이라고 하긴 좀 그런데, 하여튼 정리하는 노래방에서 저거를 2조를 내가 얻어온 것 같은데, 한 조는 어디 갔는지 없고요. 저게 사운드가 좀 괜찮더라고요. 로커스 스피커도 나름대로 괜찮은 스피커잖아요. 그러니까
PC에서 나오는 이어폰 단자를 이제 노브사운드 증공원 앰프에 억스에 연결을 해가지고 스피커 출력을 하고 있는데 저는 상당히 만족합니다. 사운드가 괜찮아요. 그래서 그거 이외에도 이제 제가 뭐 유튜브 하면서 영상하고 이러면서 수많은 음향에 관련된 뭐 것들 그리고 영상에 관련된 것들을 이제 정말로 많이 샀습니다. 산더미처럼 많이 있어요. 그런데 물론 이제 중국산도 알리에서 산 물건도 있지만 또 국내 쇼핑몰을 통해서 산 것들도 있는데 이게 영상이나 이 영상을 하게 되면 사실은 영상보다는 영상을 그냥 좋은 카메라 쓰면 돼요. 저는 주로 이제 캠코더를 많이 쓰는 편이에요. 지금도 이제 소니 캠코더를 가지고 촬영을 하고 있는데 사운드가 정말로 힘듭니다. 노이즈 잡아야 되죠. 디스토션, 그러니까 왜곡도 잡아야 되죠. 음량도 적절하게 맞춰야 되고 음색도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편집하는 과정에서 약간 보정이 들어가는데 일단은 음원 자체가 노이즈 없이 잘 녹음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쓰고 있는 게 정말로 개삽질을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시행착오가 어마어마하게 많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냥 한동안은 다 포기하고 그냥 다이내믹 마이크를 이용해서 그냥 녹음을 할까? 제가 이제 외장 사운드 블라스터 사운드 카드가 있으니까 거기에 그냥 아날로그 마이크를 꽂아가지고 그게 훨씬 더 좋기도 하거든요. 단점이 지금 이렇게 마이크에서 제가 이제 이렇게 좀 거리가 있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이내믹 마이크를 사용하면 이렇게 가깝게 대고 얘기를 해야 돼요. 걔는 이제 지향성이고 그리고 이 음을 이제 흡수하는 범위 자체가 굉장히 짧습니다. 그러니까 공연장에서 주로 많이 쓰죠. 다이내믹 마이크를. 그러다가 그것도 불편하니까 가끔씩 제가 이제 카메라를 들고 요즘에는 이제 제가 아프고 나서 외부 촬영을 거의 잘 안 하는데 다시 재개를 하려고 하거든요. 외부에 나가면 이게 마이크 줄을 덜렁덜렁 달고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그때는 이제 무선 마이크 시스템이 필요한데 지금 현재 영상을 찍고 있는데 쓰고 있는 이 마이크 모듈인데요. 중국산. 이것도 아마 알리에서 산 것 같은데. 사라모닉이라고 하는. 많이들 아세요. 그리고 많이들 구매했습니다. 얘 가격 조금 해요. 근데 정말 사운드 괜찮습니다. 일단은 잡음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이 수신부 쪽에서 게인을 조금씩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잡음이 많이 난다 그러면 그냥 게인을 낮추고 녹음을 한 다음에 편집하는 과정에서 영상의 볼륨을 조금 키우면 돼요. 자, 이런 너스레 떨려고 한 거는 아니고요. 3일 전화로 끝났죠. KS 인증을 가지고 뭐 알리익스프레스나 아니면 테무나 뭐 이런 이제 중국의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직구 형태로 들어오는 물건들에 대한 허드를 만들겠다. 그러니까 규제하겠다 이거예요. 발상이 정말 귀엽습니다. 저는 그냥 유아틱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중국의 이커머스 플랫폼, 그러니까 이 온라인 쇼핑몰에서 파는 제품들의 특징이 뭐냐면 첫 번째가 가격이 굉장히 저렴해요. 가격이.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냥 재미나마서도 사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차피 이제 물 건너 오는 물건이잖아요. 반품도 사실은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물 건너서 물건이 온다 그러면 아마 두 가지가 고려가 될 거예요. 어차피 물 건너서 물건을 사게 되니까 정확한 물건을 사야 되겠다. 돈이 들더라도 비싸더라도 정말 마음에 드는 걸 사야 되겠다. 근데 이게 이제 무너진 거예요. 알리익스프레스나 테무 때문에 엄청 싸. 마음에 안 들고 오는 물건 올 수도 있겠지. 더구나 중국산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쉽게 해서 구매에 대한 어떤 경제적인 부담이 없으니까 기대치도 살짝 낮아지고요. 어떤 측면에서는 재미거리로도 많이 이용을 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제품의 종류가 엄청나게 다양해요. 제품의 종류가. 우리나라는 이제 경제가 많이 성장을 했지만 이제 인구도 별로 되지도 않고 사실 이 좁은 땅덩어리에 5천만 인구가 바글바글 모여 사는 게 사실은 인구가 적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전통 이제 고전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인구가 1억 이상은 돼야 자체적으로 순환이 되는 내수 경계를만 가지고도 운영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고정관념들이 많이 있으니까
아직도 야 5천만 인구가 뭐 많어. 인구가 열심히 엄청나게 줄고 있는데 이거 이러다가 나라가 사라지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합니다만 최근에 이제 양식 있는 학자나 아니면 전문가들이 나와가지고 솔직히 지금 대한민국의 이 현실에서 애 낳는 건 미친 짓이다. 젊은 친구들한테 애를 낳으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게 폭력일 수 있다. 당신들 같으면 애 낳겠냐? 당신이 쟤네들 입장이라면 애 낳겠어? 저는 이제 그 얘기에 굉장히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뭐 진화론이나 뭐 환경 적응론, 뭐 적자 생존 이런 논리를 펴지 않아도 우리가 삶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미래에 대한 자기 투자잖아요. 근데 미래에 대한 자기 투자에 대한 대가가 불분명해. 그 대가가 어느 정도는 확보가 돼야 애도 낳고 뭐 집도 어떻게 힘들지만 어떻게 대충 몇 살 되면 집을 살 수 있고 그리고 몇 살 넘어서는 좀 일에서 약간 해방이 돼서 취미생활도 하고 여행도 요즘 뭐 여행이 대세니까 해외여행은 막말로 얘기해서 그냥 갑자기 그냥 야 가자 그러면 가는 정도 수준이 되잖아요. 뭐 이런 상황인데 그만큼 이제 예전하고는 상황이 많이 바뀌었죠. 상품에 대한 기호도 많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좀 복잡해지고 다층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많이 분화가 되면서 이 필요한 상품의 종류도 굉장히 많이 커졌습니다. 똑같은 뭐 물건이라도 어떤 기능이 조금 더 있고 없고에 따라 가지고 소비 계층이 완전히 달라요. 그런데 이제 이런 이제 중국산 이커머스 쪽에서 굉장히 다양한 물건을 제공을 해요. 값싼데 다양해. 품질은 좀 기대할 수는 없지만 일단은 뭔가 내 것이라는 것들을 사고 싶어하는 우리가 이제 획득에 대한 그 유전자가 있어요. 수렵 채집에 대한 유전자가 아직도 남아 있어서 뭐 일단 내 손 안에 들어오는 게 일단은 기분이 좋아. 그러니까 뭔가를 가지는 거잖아요. 그런 욕구를 적절하게 충족을 시키면서 현대생활에서 오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 우울감 이런 것들을 좀 녹여주죠. 그런데 이제 저도 사실은 6.7조 원 정도의 규모이다 했을 때 좀 놀랐어요. 엄청 많이 산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반대로 그 얘기를 들으면 정부에서는 중소기업인들에 대한 어떤 그 뒷받침이나 어떤 부양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특별한 게 없잖아. 근데 어느 누가 얘기한 것 같아요. 아니 그 알리나 테무 같은 곳에서 국내 중소기업들이 이 생존해야 되는 이 상품 영역에 완전히 그냥 걔네들이 다 장악을 하고 독식을 하고 있고 국내 기업들이 다 도산할 판이죠. 그래서 이제 KS 인증을 무기로 해서 이제 이것들을 규제를 하려다가 엄청난 반대에 이제 부딪혀갖고 3일 만에 이제 거의 철회가 되는데 저는 현 정부가 저 포기했을까 생각 안 들어요. 또 어느 쯤에 또 누군가 뒤에서 또 열심히 또 이걸 또 만지작거리면서 뭐 어떻게 살짝 비틀어가지고 아이씨 우리가 막말로 얘기해서 국민이 나라 주인이야? 아니야 우리가 주인이야. 우리가 너네들을 컨트롤할 수 있어. 우리가 너네들을 조정하는 조정자가 돼야 돼. 뭐 이런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저 위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이제 제가 이런 얘기 때문에 뭐 좋다 싫다 나쁘다 뭐 정부가 잘했다 나쁘다가 아니고요. 정말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KS 인증이 갑자기 툭 튀어나왔잖아요. 국내는 각 제품별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각 제품에 대한 상품에 대한 분야별로 인증들이 사실은 따로따로 있었어요. 식품에는 식품에 대한 안전을 인증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전자기기들 같은 경우는 전자파 인증이라고 하는 별도의 이제 인증이 있었고, 제가 열심히 하고 있는 태양광에 관련된 이 신재생에너지는 신재생 인증이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KS 인증으로 전부 다 통합했습니다. 그리고 인증을 민간인 이제 회사들한테 넘겨놨는데 문제가 뭐냐면 상품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인증을 받아야지 판매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인증 비용은 별로 들지 않아요. 문제는 뭐냐면 기간이 너무 오래 걸려. 기본 기간이 3개월 해서 한 6개월 정도 걸리고요. 보완하다 보면 1년은 훌쩍 넘깁니다. 그러니까
자, 중소기업에서 어떤 제품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시장에 내놓으려고 하면 시장에 대한 분석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것들을 판단을 해가지고, 아, 이 시점에서 대충 이 물건을 뭐 몇 개월 위에 있다가 개발하는 과정이 끝나고 나서 출시하면은 되겠네 그랬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제품 개발이 들어가잖아요. 중소기업에서 하나의 제품을 만들어갖고 시장에다 출시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더군다나 대한민국 이제 대기업부터 시작해서 대기업들이 전부 다 이제 경제의 먹이사슬을 꽉 쥐고 있잖아요. 그 틈바구니에서 그러니까 중소기업들이 뭔가를 하는 건데, 이게 이제 한 방에 제품이나 상품 같은 것들이 한 방에 인증을 통과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어요. 한 두 번, 뭐 한두 번 정도는 보완을 해야 되는데, 이 보완을 할 때마다 기간이 3개월 정도씩 늘어져. 그러니까 문제가 뭐예요? 중소기업에서 물건 하나 만들었는데 그 물건을 테스트해서 이 정도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뭐 시험기관에서 시험도 하고, 시험기관의 시험도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데 그 시험 결과지를 들고 인증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 번의, 실제로는 KS 인증이라는 게 두 번의 허들을 넘어야 되는 거예요. 제품에 대한 시험평가, 안전평가도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KS 인증을 취득하는 건데, 대기업들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한 자금, 그 유명한 로펌들을 동원하면 내가 생각했을 때는 정말로 그냥 짧은 시간 안에 그게 해결이 될 것 같아요. 대기업들이니까 경제적인 부분들은 거의 부담이 없을 거고. 중소기업들이 문제예요. 중소기업들. 가장 많은 고용을 창출하고 있고, 또 가장 많은 또 이 경제 그 허리잖아요. 중소기업들이. 이 중소기업들이 갈수록 아주 치열한 이런 경쟁에서 살아남고, 또 누군가는 뭔가 괜찮은 아이템을 들고 중소기업의 영역에 들어와서 뭔가를 하려고 그랬을 때 실질적으로 뭐 도움은 주지 말아야 되는데, 이게 상품을 다 만들었고 투자 다 했어. 투자 다 했는데 돈도 없어. 그러니까 빨리 뭐 시험 성적 나오고 성적서 나오고 인증을 통과해서 뭐 마케팅 비용을 막말로 얘기해갖고 어디 가갖고 뭐 빚을 내오든 뭐 어떡하든 해가지고 대출을 받든 어떡하든 해서 일단 상품을 빨리 출시를 해야 되는데, 이게 상품 인증이 안 끝나. 돌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거는, 정말로 경제를 생각한다고 그러면 이런 허들들을 합리적으로 바꿔주라 이거예요. 좀 더 빠르게. 네. 그리고 또 하나. 자, 이런 제품이 하나 있습니다. 이 까만색이잖아요. 이거 케이스 누군가는 이제 여성분 같은 경우는 그냥 까만 건 싫어. 이거 뭐 핑크색은 없을까? 연녹색은 없을까? 아이보리는 없을까? 이럴 거잖아요. 이거 케이스 색깔을 바꾸죠. 이거 제품에다 인증을 다시 받아야 돼. 골 때리는 거예요. 이 안에 중요 소자를 바꿨다. 그래도 제품에다 인증을 다시 받아야 돼. 그러니까 안에 내용물은 똑같은데 이 껍데기가 약간 변경이 되면 이거 인증 다시 받아야 돼. 이 말이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손봤으면 좋겠는 거예요, 저는. 정말로 이커머스 시장에서 국내 중소기업 제품들이 나름대로 죽지 않고, 중국산 저가들하고 같이 충분하게 이렇게 경쟁할 수 있도록 그런 제품들이 시장에 적절한 시점에 개발자나 아니면 제조사가 적절한 시점에서 시장에다 내놓으려고 했을 때 그 타이밍을 좀 확보해 주라 이거예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 그러니까 대한민국 경제가 서서히 침체되는 데는 다른 이유들이 다 있어요. 정부는 삼성이나 뭐 LG나 현대 같은 이런 포스코 같은 이런 대기업들, 그러니까 국내 GDP에 아주 분명하게 역할을 담당하는 이런 대기업들만 위주로 뭔가를 하려고 해요. 나머지 가장 많은 그 고용을 창출하고 있고 경제의 허리라고 하는, 그리고 다양한 시도들을 정말로 많이 하거든요. 중소기업들도. 이런 사람들이, 이런 계층들이 살아나야 되는 건데 토대를 잘 안 만들어줘요. 곳곳에 숨겨주는 허들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영상은 뭐냐면, 제발 좀 KS 인증도 좋고 다른 뭐 여러 가지 뭐 규제의 허들을 만드는 건 좋은데, 필요하다면 만들어야 되는데 그 허들을 넘을 수 있는 절차, 시간 이런 것들을 요즘 얼마나 세상이 빠르게 좀 해주라 이거예요. 민간 시험기관들이 뭐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시간이 그렇게 걸릴 수밖에 없다 그러면 민간의 영역들을 좀 확대해줘. 그러잖아요. 확대해줘서 지금 몇 개 이 평가기관들이 몇 개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일이 너무 많은 거야. 일이 너무 많으니까 그것도 다 사람이 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나 제 시간 안에 뭐 이런 제품들을 인증을 못할 것 같아 그러면은 괜히 트집을 잡아가지고 이 부분 다시 보완하세요. 그러면 이제 제조업체도 서류 다시 만들어 갖고 접수시키면 그때부터 다시 이제 또 새로운 이제 조사 타이밍 아니면 확인 타이밍이 들어가니까 뭐 이렇게도 이제 이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알리나 테무 같은 이 중국산 물건들이 국내 시장에서 나름 소비가 되고 하는 이유들은 정말로 많죠. 정말로 많지만 그로 인해서 정부에서 판단을 잘못하고 토양을 그러니까 밭을 잘못 깔면 국내 중소기업들이 다 죽어요. 그럼 결국은 중국의 이커머스에 대한민국의 시장이 거의 잠식을 당하는 거지. 정말로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주장하고 싶은 거는 다 필요 없어요. 2차에 KS 인증 문제를 저뿐만 아니고 좀 다른 분들도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하고 있는 태양광 관련된 인증도 실제로는 인버터들 같은 경우에는 뭐 보통 2년, 3년에 한 번씩은 인버터를 이제 변경을 해야 돼요. 소자가 이제 바뀌니까. 태양 전지판 같은 경우는 1년에 빠르면 2번, 최소한 1년에 한 번씩은 새로운 모델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과정들이 너무 길어. 첫째 돈은 뭐 사실은 이제 비용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진 않아요. 과정이 너무 길어. 그리고 굉장히 힘들게 이 허들을 넘어야 돼요. 워낙 요구하는 것들이 많아. 그러니까 어차피 그런 물건이 시장에 나와가지고 만약에 사회적으로 어떤 문제를 일으키면 그 인증기관에서 그 책임지지 않잖아요. 시험기관에서 책임지는 거 아니거든요. 제조사, 제품을 만든 사람한테 그 책임을 전가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그런 허들들을 좀 풀어주고요. 중소기업이 다양한 상품들을 능력껏 그리고 자신들의 판단에 의해서 시장에다가 많이 만들어서 낼 수 있도록 그런 토양, KS 인증에 좀 손봐줘라. 좀 더 빠르게 패스트 트랙도 좀 걸어주고요. 빠르게 좀 하고 그리고 어차피 책임을 전부 다 제조사한테 지울 거니까 너네들이 모든 것들을 다 확인하려고 하지 말고 중요한 부분만 좀 확인을 해서 이 과정을 줄여줘라. 그래야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좀 나름대로 뭔가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더 만들어 줄 수 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